안녕하십니까. 좋아졌습니다 라고 달아놓은 댓글들을 좀 골라서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타민C 먹고 소변 보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 상황, 상태,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 먹으면 변비가 발생하기도 합니까? 합니다. 저는 하루 6천을 4개월 먹는 중에 변비가 생겨서 잠깐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은 좋아지면서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장도 편안합니다. 자, 단지 비타민C만 먹었을 뿐인데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더라. 이런 댓글들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몸이 점점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비가 일어나는 이유,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겠죠. 자, 변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만 보면 변의 수분이 줄어 들어간다, 딱딱해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변의 수분이 줄어드는 이유는 대장에서 수분을 너무 많이 땡겨가기 때문에 그렇죠. 수분을 왜 너무 많이 땡겨가느냐라는 건데 그건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에 물로 존재하는 공간에 물이 들어있는 그 물을 흡수를 해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곳이 어디냐면 담낭, 방광 이런 곳이죠. 심지어 물이 부족하면 신장에 있는 물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담낭에 돌이 생긴다, 방광에 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신장에 돌이 생긴다 이런 현상, 즉 pH가 중성에 가까운 경우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돌이 만들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돌이 만들어지는, 딱딱해지는 것은 수분이 부족해서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장에서도 부족한 수분을 자꾸 끌어가기 때문에 변이 딱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위장의 염증으로 인한 소화불량 시 편두통이 있는데 증상 없어지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으면 또 두통이 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두통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비타민C, 소금 이런 것들을 먹었더니 두통이 사라지더라. 이것은 위장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오유키소를 잘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영양제를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하고 그 뒤에 소화 흡수됐으니까 대사를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사 잘 되도록 하는 영양제를 두 번째로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항산화제, CoQ10이라든지 저런 걸 먹는 게 맞는 거고 네 번째가 기능성 영양제, 비타민 D 저런 것들을 먹는 게 맞는 거죠. 이 영양제도 먹는데 순서가 있다. 여러분 화장할 때도 순서가 있듯이 영양제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먹은 영양제가 다 쓸데없이 돈만 날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영양제 먹는 순서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0대 초반입니다. 젊어서부터 혈압이 높아 혈압약 10년 복용 중 비타민C 8개월 하루 8,000mg 먹고 고혈압이 정상되고 오래된 무좀이 없어지고 동창 모임에 갔는데 제 피부를 좋아 10년 젊어 보인답니다. 감기는 독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정력도 좋아져 회춘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통쾌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는데 요즘 신장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하니까 불안했는데 강의 듣고 잘 참고해서 하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소화가 잘 되고 있어요. 비타민C와 소금하고 같이 먹어주니 아주 좋아지고 있답니다. 손발도 따뜻해졌고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분들처럼 좀 실천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8알 정도 먹고 너무 좋아졌어요. 감사. 비타민 B랑 먹으면 더 좋아집니다. 뿡뿡이가 좋은 거네요. 6알 먹을 땐 잘 몰랐는데 10알로 늘린 후 피곤이 사라지고 쓰림도 덜 나오고 방귀로 나오며 속쓰림도 좋아지고 소화도 더 잘 돼 좋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소화도 잘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메가도스 3,000짜리 하루 3번 먹고 있는데 입맛이 좋아졌고 특히 술빨이 엄청 잘 받고 그 다음날 숙취 완전 덜해짐. 달리실 때 1차에서 술 먹다 중간에 먹어보세요. 이 비타민C 드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소화를 잘 되게끔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을 왜 이제 보았는지 참. 저는 31살인데 젊으면 뭐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항상 불편하고 통증이 있고 점심때 밥을 먹으면 저녁때까지 음식물이 안 내려가서 점심때 먹은 밥이 트림으로 계속 나오고 참 배가 고픈 느낌을 2년 가까이 잘 못 느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장에 좋다는 온갖 것들을 먹게 되었고 모든 별거 다 먹어봤는데 해결이 잘 안 됐고 비타민C 하나로 모든 게 해결했습니다. 뭐만 먹으면 탈이 날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하더라고요. 그전까지 위장에 대해서 공부해도 답을 못 찾았는데 비타민C로 답을 찾았습니다. 하루 16알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전 4번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타민 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이 있죠. 비타민C 정말 괜찮은 영양제다. 이렇게 보시고 열심히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항상 세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친오빠께 권해서 섭취 후 혈압도 좋아졌습니다. 당뇨도 좋아지고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피부도 깨끗하시고 혈색도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역시 비타민C MSM 효과 최고네요. 박사님 덕분에 비타민C 메가도스 하면서 잘 섭취하게 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어머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위장병 좋아지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 나이 올해 70입니다. 위가 안 좋아서 종합병원에 갔더니 헬리코박터 잡으라고 해서 2주 동안 약을 먹고 헬리코박터가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벼룩 잡는다고 초산간 불태우는 꼴, 헬리코박터를 잡는다고 위가 완전히 망가져서 죽만 몇 개월 먹는 중에 선생님 영상 보고 비타민C를 늘려 8개월째 먹고 있습니다. 위장병의 최고입니다. 자, 비타민C, 키토산, 소금, 위장병의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도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비타민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저는 비타민C를 고르겠습니다. 우선 BO6희소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종종 BO6희소가 무엇인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BO6희소는 글자에 머리 글자만 딴 것인데요. 비타민C의 O는 오메가3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U는 유산균 말하는 거고, 키는 키토산을 말하는 거고요. 소는 소금이나 소화효소제 이 두 가지를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BO6희소를 먹어라 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BO6희소를 정하게 됐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다양한 영양소들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이게 주가 되는 메인 영양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꼭 먹어야 된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꼭 먹어야 된다. 탄수화물은 굉장히 다양한 탄수화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밥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옥수수, 밀가루 이런 데 들어있는 소화해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콩나물이나 채소류 이런 것들 보면은 소화 분해가 안 되는 탄수화물, 이걸 보고 식이섬유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질에 해당되는 성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원래 먹어주어야 된다. 식이섬유질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우리 장 속에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붙잡고 대장에까지 끌어다 주어서 대장에 살고 있는 세포들도 그 영양소를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장이 있기 때문에 소장이 각종 영양소를 다 흡수해 버리게 되면 대장의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돼서 대장의 에너지 생성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이유로 대장의 기능이 나빠지면 뇌의 기능도 나빠져 간다. 이것 때문에 식이섬유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이섬유질 형태의 탄수화물은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키토산을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은 지금 말씀드린 비오유키소 중에 소화효소제 속에 들어있는 게 단백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고기나 콩이나 두부나 계란류 이런 걸 통해서 단백질은 생선 이런 걸 통해서 먹고 있는데, 그 단백질을 분해 흡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소화효소제입니다. 이 소화효소제가 단백질로 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우리 몸에서 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소화효소제를 먹어주는 게 맞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 몸에서 소화효소 분비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5, 60대 정도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분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소화효소제를 일부러 외부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입니다. 지방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이런 기름들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육류나 생선 속에도 기름들이 들어있고, 이런 기름들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름들은요, 오메가6 플러스 오메가3 이렇게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기름인데, 오메가6는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서 오메가3를 보충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메가3만 있는 것을 먹어주어야 이미 먹어버린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지방은 오메가6를 먹지 말고 오메가3를 먹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비오유키소 오메가3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인데요. 미네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로는 미네랄 중에 특히 나트륨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소금 섭취량을 다들 줄이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질병에 걸리고, 소금 부족으로 걸린 질병들은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미네랄 중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은 소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오유키소에 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몸에 소금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잘 알 수 없어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염도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염도계를 이용을 해서 소변을 받아서 염도를 찍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의 염도가 0.9% 정도 나올 때 정상적으로 나는 소금을 먹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소금을 몇 그램을 먹으면 됩니까?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소금을 먹고 있고요. 그 소금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몇 그램을 먹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해주어도 틀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소변을 받아서 소변의 염분 농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한 뒤에 0.9%보다 항상 아래로 내려가면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드시고요. 그래도 0.9가 안 나오면 소금을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소금 먹는 양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비타민인데요. 비타민도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비타민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저는 비타민 C를 고르겠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못 만듭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굉장히 싸고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과일을 통해서도 먹고 있고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먹어주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총 3g에서 6g 정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무슨 기능을 하느냐? 항산화 기능을 한다. 콜라겐 합성하는데 꼭 쓰인다. 혈액이 뭉치는 것도 막아준다. 뇌신경을 항산화를 시켜준다. 유산균의 먹이가 된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한다. 피를 맑게 한다. 이렇게 엄청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요. 특히 뇌세포에서는 우리 몸의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뇌에 존재하고 있어서 비타민C 공급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먹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타민C를 먹어주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비오유키소가 된 것이고요. 이렇게 다 드시게 되면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피로하지 않다. 소화가 굉장히 잘 된다. 기타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체온이 올라가고 에너지를 더 잘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런 영양소라서 꼭 다른 영양제는 못 챙겨 먹더라도 이건 먼저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들이다.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시간으로 60대 중반에 엄청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친정아빠가 94세인데 저보고 내 주치의라며 좋아하세요.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뇌출혈편마비인데 얼마 정도 사용해야 이거 사용 안 하고 그냥 마을 산책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이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파동기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건 내 다리에 신경에 자극을 주어서 전기 자극을 주는 겁니다. 전기 자극을 주어서 근육을 움직이도록 하는,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도 전기가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근육이 움직이는 겁니다. 편마비가 되어져 있으면 팔,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돌아가게 되고 결국 근육이 자꾸 굳어가고 약화되어 가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말라가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운동을 시켜주면 순환이 더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세포들이 또 좀 더 활성화되고 힘도 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뇌출혈이 된 상태에서 편마비가 된 경우에는 그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게 돌아오도록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저 파동기라는 기계를 1년 동안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열심히 써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기계를 사용을 해야 뇌세포가 단련이 되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일반적인 사람도 운동을 하는데 이 안 좋은 경우에 이 운동을 통해서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일단 팔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저 기계로 움직이고 또 더 많이 운동을 해서 저 혼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참 좋겠죠. 근데 뇌출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성,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떨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는 수밖에 없고 지금 불편한 것 중에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운동시켜준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용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봐보죠.
과하게 먹지 않으려면 하루 양. 자, 비타민C에 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비타민C를 과하게 먹지 않으려면 하루의 양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람마다 하루 요구량이나 또 배설되는 양이나 사용량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과할지 안 과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비타민C를 먹는 양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자, 음식 먹는 양이 다 달라요. 운동하는 양이 달라요. 몸의 노화 정도가 달라요. 활성산소 발생량이 달라요. 술을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또 달라요. 노동의 강도가 또 달라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달라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비타민C 소모량이 또 달라져요. 흡수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이 질문은요,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답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양이 3g 또는 뭐 6g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6g이라는 것도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과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출발해서 서서히 늘려가는데 최대 양이 설사하기 직전의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양에서도 설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g, 2g에서 설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해보시는 것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요. 박사님, 비타민C를 먹고 통풍의 효과 있을까요? 혹시 약물 간의 충돌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약물과 충돌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비타민C는요, 여러분들의 몸속에 흡수되어 들어와서 면역세포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백혈구 속에요. 혈중 농도보다 한 50배 정도가 백혈구 속에는 비타민C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 백혈구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이용해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고요. 이 과산화수소가 내 몸에 있는 이물질들을 분해를 하는 겁니다. 분해시켜서 제거를 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물질이라고 하는 게 저 약물도 이물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혈구가 이물질들을 분해를 해서 없앱니다. 자, 이걸 놓고 보면 충돌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약물은 우리 몸속에서 약효도 나타내지만 부작용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그런 것들을 구석구석 끼어 있는 거라든지 또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없애주면 더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루 권장량의 약물을 섭취를 했을 때 그걸 전부 분해해서 없애고 이게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충분하게 다 없애지 못하고 계속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몸에 약이 꽉 끼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대부분 약물 중독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비타민C가 일정량이 내 몸속에 있게 되면 청소를 잘한다. 노폐물이나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잘 한다. 그래서 당연히 비타민C가 내 몸에 있어야 정리를 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면역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면역 중에서는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각종 미생물들을 없애는데도 비타민C가 백혈구한테 가서 이 백혈구가 미생물을 없애는 이런 것들을 작동하는데 비타민C가 이용이 된다는 것 때문에 비타민C를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통풍에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인데요. 통풍의 경우에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백혈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풍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비타민C를 먹고 통풍이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해지는 경우에는 비타민C로 인해서 산성화가 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비타민C 먹고 좀 나아지면 되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키토산을 먹는 겁니다. 키토산을 먹으면 대장으로 끌고 와서 변으로 내보내는 그런 기능,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 통풍을 해결을 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통풍이신 분들 일단은 비오유키소 전부 다 드시면서 상담을 좀 해보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비타민 C만 먹을 게 아니라 비오유키소를 같이 먹어라.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오유키소는 거의 신의 한 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토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의 질문 댓글 창에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울양 만성 피로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하고 여기저기 병원에 돈도 많이 낭비하고 살다가 우연히 박사님 동영상을 만나게 되어 비타민C 6달, 키토산, 유산균, 용융소금 먹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었는데 소화는 물론이고 만성 피로도 없어지고 황금변을 봅니다. 박사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 날마다 강의 열심히 하루 종일 듣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박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와, 대박이죠. 이분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비타민C 6달, 키토산, 유산균, 용융소금 이거를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다. 소화는 물론이고 피로도 없어지고 황금변을 본다. 이런 일들은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장의 환경을 적절하게 조건을 맞추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도를 높이는 데는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기를 소화 잘 되도록 해라. 장이 튼튼해지면 나머지 것들이 좋아진다. 저는 비오유키소 먹고 정말 몸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설사도 많이 하고 묽은 변을 자주 봤는데 지금은 설사를 안 합니다. 간혹가다 한 번 정도? 그러고 키토산을 먹어서 그런지 변을 무지 많이 봐요. 살면서 이렇게 변을 많이 본 적 있나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 다음 잠을 자도 늘 피곤했는데 지금은 정말 피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분도 역시 비오유키소를 먹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화 잘 되게 하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 당뇨에 닥탄스 키토산 하루 몇 알 먹으면 될까요? 저 체중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체중을 올리고 싶은 걸 포기를 하고 당을 고치든가, 당을 포기를 하고 저체중을 고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순서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당을 먼저 해결을 봐야 되는 거죠. 저체중일지라도 당뇨를 고쳐야 되는 게 먼저다. 라는 건데요. 결국은 소화가 잘 되도록 해준다, 장을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당이 조절이 어느 정도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꼭 잘 챙겨 먹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당 농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지면 이 영양제들을 계속 먹으면서 소화가 잘 되어지도록 해주면 저 체중에서 또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몇 알 먹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키토산을 하루에 3알 정도 먹다가 다시 6알로 늘려서 먹으면 됩니다. 6알 먹는다고 체중이 더 줄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체중이 조금 내려가기는 하는데요. 그건 뭐 때문에 내려가는 거냐면 내 몸속에 들어있는 숙변이 빠지면서 체중이 1kg 내지 2kg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숙변을 빼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챙겨 먹는 게 맞다. 우리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체지방이 사라져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숙변이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비타민 C만 먹을 게 아니라 비오유키소를 같이 먹어라.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오유키소는 거의 신의 한 수입니다. 키토산이 변비 자꾸 와요. 그래서 저는 변비가 심할 때 변비약을 먹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키토산 먹고 변비 온다는 사람들 종종 있다고 그랬죠. 키토산이 물을 잘 붙잡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물을 적게 먹는데 키토산을 먹으니까 그 외에도 키토산 때문에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된다든지 이런 원인으로 해서 수분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오기도 한다. 이럴 때는요, 끊었다가 먹고 끊었다가 먹고 이렇게 반복을 해보시면
금방 괜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루 비타민C를 8000mg 소금 물을 같이 먹은 지 10일 정도 되는데 위장에서 소화력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평상시 물도 1.5리터 정도 마시고 있고 변비는 항상 달고 살았는데 비타민C를 최소 6알에서 8알 먹은 이후로 변비가 더 심해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비타민C를 이렇게 많이 복용하는데 잠도 엄청 많아졌고 오히려 피곤함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비타민C 먹고 변비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내 몸속에 수분이 자꾸 날아간다. 체온도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비타민C 먹고 변비 오는 사람 있다. 호전 반응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잠도 많아졌다. 비타민C 먹고 졸리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고요. 졸리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 먹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사람, 오히려 이것에 반대의 상태가 되어지는 사람 다양합니다. 그건 내 몸의 자율신경을 비타민C를 통해서 지금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 피곤해서 4시 정도 한 알을 더 먹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줄이는 게 더 좋죠. 비타민C를 먹고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잠이 오기도 하고 오히려 잠이 안 오기도 한다. 똑같은 비타민C를 먹는데 사람마다 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 사람의 몸의 상태에 맞게끔 자율신경적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도록 비타민C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현 반응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비타민C 처음 드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 먹자마자 위가 좀 이상하네.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하죠. 대부분 다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비타민C가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힘드시면 조금씩 줄여서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면서 섭취를 하면 나중에는 많이 먹어도 괜찮고 내 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믿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타민C 시작한 지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비타민C를 시작하면서 고지혈증 약을 중단했습니다.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 칼슘을 비타민C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고지혈증 약에 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자라는 건데요. 고지혈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죠. 논란은 극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끼리도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저도 상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작용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살펴본 부작용 어떤 것들이냐면은 고지혈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척추 협작, 무릎의 관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고지혈약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근육 통증, 근육 소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장애, 남성들의 발기부전 이런 것들도 일어나는 약물입니다. 근육 문제가 일어나고 뇌에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약물을 먹고 나서 효과가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작용이 심각하고 효과가 별로 없는데 약물 처방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약 세 가지는 거의 다 먹고 있는 정도로 지금 위험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의학에도 과학에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책을 열심히 읽어보는 겁니다. 이게 꽤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참고 문헌을 얼마나 봤을 것이며 심지어 이 책이라도 봤을까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 약물에 관해서 콜레스테롤 약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돼 있으니 스스로 판단하셔야지 제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칼슘하고 비타민C 같이 먹어도 되냐? 같이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칼슘하고 비타민C하고 같이 먹게 되면 비타민C에 칼슘이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붙어서 흡수율을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섞이는 것도 결코 나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비타민C에 관한 이야기 몇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토피로 10년 넘게 고생하다가 밤마다 가려워서 긁어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참다 안 되어 대학병원에 한 달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비타민C랑 소금물을 한 달 전부터 먹기 시작했고 병원 가기 2, 3일 전부터 몸이 덜 가렵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렵게 예약해 놓은 게 아까워 피검사 결과도 볼 겸 병원에 방문하니 선생님께서 주사 맞을 정도 아니니 심하면 약 먹으라고 약 처방 받고 왔습니다. 결과는 식도염, 비염 나왔고요. 아토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히 한 달 이상 3끼 2알 섭취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거,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은 분이 정말로 아토피성 피부염이냐, 이게 궁금합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토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그런 질병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려움, 공포가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말 아토피는요, 낫지 않습니다. 제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상담도 해봤고 이것저것 먹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시켜봤는데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진단받은 사람들 거의 99% 좋아집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안 되는 분 있었습니다. 그분의 경우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 특정 면역세포가 극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을 보고 아토피성 피부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낫는 피부병은 뭐냐? 아토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경우에 피부에 발진이 올라오고 하는 거 병원 가면 아토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출생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과립구가 어른에 비해서 거의 1.5배 이상 높습니다. 무조건 높습니다. 그래서 과립구가 많은 것 때문에 몸에 염증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있는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아토피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피부병인 거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몸속에 자꾸 이상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아토피로 보려면은 그걸 측정을 했을 때 림프구가 많아져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 이게 아토피성 피부염인 겁니다. 림프구가 많은데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떨어지지 않을 때 아토피였는데 비타민C 먹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비타민C가 그분한테 작용한 건 뭐냐면 신장의 부신에 비타민C가 너무 부족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비타민C는요 다양한 부분에 기적처럼 작용을 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찾아준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지고 싶은 곳 있잖아요. 그거 전부 기대하셔도 좋다. 좋아질 수 있다. 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쏙 쓰리고 타는 듯한 느낌, 비타민C 중단, 사례를 보면 다 좋아지는데 전 왜 아플까요? 저는 왜 안 될까요? 이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쏙이 쓰리다라는 것은 위장벽에 염증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염증에 비타민C가 자꾸 건드려 가지고 쓰리게 되는 겁니다. 타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장을 좋게 해야 되잖아요. 좋게 하려면 위산이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음식물이 제대로 녹지 않아서 그 음식물이 위장벽을 자꾸 건드려서 염증이 일어난 겁니다. 녹이는 건 누구냐면 위산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식사를 하고 나면 위산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 이게 부족하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위산 부족으로 일어나고 있지 위산 과다는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으면 위산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때 소금과 비타민C를 잘 챙겨 먹으면 위산이 만들어지고요. 위산이 만들어지니까 음식이 녹고 음식이 자꾸 잘 내려가니까 더부룩하거나 이런 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위장벽이 살살 고쳐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회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
이때 비타민C를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C, 소금, 추가로 키토산, 소화효소제 여기까지만 해도 금방 속 쓰리는 거는 사라진다. 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설명을 너무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고 키토산 비타민C 2달 먹고 혈당이 떨어지고 고지혈약도 안 먹고 매번 체크하는데 혈압도 떨어집니다.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즉 비오육소 전부 섭취를 하면 고지혈증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너무 잘 되도록 해줍니다. 그 결과들이 저의 유튜브 댓글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영상마다 조금씩 찾아서 보시면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오유키소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약국에는 없습니다. 자, 다른 분 또 글을 한번 봅시다. 당뇨 진단 10년 차인데 약이 자꾸 늘어나는데도 나아지진 않고 해서 약으로 당뇨 치료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어 늦었지만 미친 듯이 노력한 결과 약을 줄이고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0.9% 소금차를 자주 마시고 있으며 비타민C는 2000, 유산균 등 다 먹고 있는데요. 키토산은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2024년에는 당뇨약 끊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답니다. 키토산은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요? 키토산은 뭐 일반적으로 캡슐 단위로 2개, 3개 이렇게 드시는데 당뇨이신 경우에는 한 3개 정도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 저도 비타민C 먹고 소변 보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자, 소변을 잘 보기가 어려운 분들 비타민C 드셔 보십시오. 또 여러 가지 해결점,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박사님 저는 비타민C 먹은 지 1년 정도 됐는데 놀랍게도 무조 발톱이 되돌아왔습니다. 대단하고 신기합니다. 저는 가루로 된 비타민C 먹을 때는 몰랐는데 물에 타먹는 액상 레몬을 먹고부터 잠이 잘 갱년기라 잠이 깊이 안 왔음. 제 느낌인 줄 알았는데 비타민C가 수면하고도 관련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비타민C 먹고 피부도 밝아지고 탱탱해진 걸 느껴요. 그래서 양을 급속도로 늘렸는데도 속이 쓰린 느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만 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건 설사는 기존에 듣기로 변에 영양이 빠져나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비타민C 과용으로 인한 영양이 변으로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타민C가 나타내는 일종의 부가적인 작용,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로, 결석, 빈뇨, 소변보로 자주 간다. 그 다음에 두통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쓰림, 설사, 변비 이게 다 대표적인 비타민C의 부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잠이 너무 온다. 또는 잠이 안 온다. 비타민C인데 이걸 먹었더니 잠이 오는 사람이 있고 이걸 먹었더니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얘가 문제입니까? 잠이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비타민C가 문제입니까? 속이 쓰린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비타민C가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속 쓰린 그분이 문제인 거죠. 왜? 속 쓰리는 위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졸리는 사람, 또 잠이 안 오는 불면이 오는 사람, 비타민C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잘 넘어가면 잠이 이제 정상적으로, 위장도 정상적으로, 설사도 안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그 비타민C를 가지고 내가 비타민C를 먹었는데 속이 쓰리잖아요. 그러면 내 위장에 염증이 있다라는 것을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 먹여보면 위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꾸준히 먹으면 위는 건강해지고요. 기타 많은 것이 건강해진다.